네, 안녕하십니까. 이진동의 속투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기 김규현 변호사는 그 최혜병 사건이라고 다 기억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최혜병 사망 사건을 조사다 항명죄로 기소가 돼서 억울하게 그 재판까지 받은 박정훈 대령 기억하실 텐데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에 무죄 받았죠. 예, 네, 지금도 변호 계속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군검찰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한 다음 달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명태균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죠. 강혜경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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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경 씨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건, 주요 사건 변호를 지금 다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돈 버는 것 빼고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 뒷부분에 조금 더 짚어보겠지만 그 두 사건이 윤석열의 숨통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치적 숨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게 네. 최혜병으로 시작해서 음. 명태균으로 끝났다. 아, 저는 그 그렇게 보고 사건을 있습니다. 그럼 처음과 끝 사건의 변호를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누구보다 잘 사건 내용도 잘 아실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이 석방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파면이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수사가 재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결국은 재구속 사유가 아까 명태균 사건이라든가 최혜병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또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을 일단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래서 이거는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불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파면은 될 것이고 네. 파면 이후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뭐 최혜병이든 뭐든 다른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재구속은 아니죠. 네. 그냥 그 사건으로는 첫 번째 구속이니까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 갑작스럽게 또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되면서 전국이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 예상 못한 일이긴 한데, 이번 주 그 탄핵 선고가 원래는 내일쯤, 아니, 14일쯤 예, 뭐 금요일. 빠르면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13일 날 갑자기 최저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혀버렸어요. 예, 근데 현재는 연달아 이틀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안 한다. 아까 이런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그러니까 파면을 하기 전에 기존에 탄핵이 되어 있었던 사건들을 다 떨고 가기로 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에서. 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최재 감사원장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한 검사들, 네. 그 검사들까지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한덕수와 윤석열 두 명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랑 윤석열을 다음 주에 이제 선고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 같이 생각이 묶어서 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다 보니까 네. 따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한독수 사건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탄핵 사건을 갖다가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그런 주장으로 계속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속내는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습니다. 네. 국힘에서 심지어 이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거는 안 한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 윤석열을 마지막에 해야 된다.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국힘이나 그 극우 세력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쓸데없는 불복의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헌재가 윤석열을 마지막에 선고를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네. 그러니까 불복하지 마.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한독수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다만 안 할 수도 있는 게 한덕수 사건은 좀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3명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게 탄핵 사유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탄핵 때 이게 탄핵 정족수가 200명이냐 150명이냐 뭐 그걸로 네, 지금 그렇죠. 뭐 국민의힘 이런 데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하면은 뭐 선고를 하겠지만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에서 국무위원 정족수로 하느냐, 대통령 정족수로 하느냐 이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갑작스러운 구속 취소, 그러니까 예상 못한 구속 취소죠. 예. 그리고 이제 석방까지 왔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재구속은 아니고 다시 가두는, 다시 구속시키는 방법, 방안 이런 건 없는 것인지, 지금 사건은 차고 넘치잖아요. 예. 뭐 이런 부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3일 전에 선고를 알렸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전. 근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한 하루 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루 전은 그러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한 3일 전 정도는 되어야지 언론도 준비가 되고 그 양측 국회 대리인단이랑 저희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도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헌재 내에서도 뭐 보도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도자료, 설명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하루 전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 네. 적어도 2, 3일 전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한 이틀 전쯤에는 하겠다. 근데 예. 그렇게 보면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아까 설명한 대로라면 다음 주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예, 뭐 다음 주 초쯤에 뭐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긴다면 네. 다음 주 초쯤에 아마 이제 선고일을 지정을 하고 지정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다음 주 내에는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까 오히려 이제 지금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먼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제 최재형 원장부터 지금 목요일에 잡혔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혹시 선고가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그거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감사원의 어떤 독립적인 위상에 대해서 그걸 대통령 국정지원기관으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에 이렇게 좀 격화시켰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표적감사,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감사위원 배제, 뭐 선택적 배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탄핵 부분들.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 전례에 보면은 이진숙 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안 됐잖아요. 4대4로. 네. 비슷한 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진보, 보수, 중도 이 성향대로 조금 나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인 그것이 건가요? 저는 일단 위법하냐 네, 그리고 위법한 다음에는 그러면 중대하냐 파면을 시켜야 할 정도로 네. 이렇게 2단계로 심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위법하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 이게 거기에서 저는 이제 보수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4대4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원기관으로 이렇게 격화시켜버린 거, 이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중대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것이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위헌적인가? 하는데 위헌적인 그렇죠. 위헌이고 위법이죠. 네네. 또 특히 선관위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수 그렇습니다. 저는. 성향의 재판관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에 대한 어떤 특혜성 수사, 그리고 명품백 불기소, 이거에 이제 이게 탄핵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거는 기각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대하게 나쁜 짓을 한 건 맞거든요. 네. 이창수 지검장과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탄핵을 시키려면 네. 얘네들이 그 정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네. 불순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내심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입증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네. 보수 성향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증거가 어렵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안타까운 봅니다. 부분들이 이게 어떤 이제 수사를 통해서라거나 이제 내란 특검 뭐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탄핵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어떤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체가 좀 규명이 됐다면 이 탄핵 사유가
딱 떨어질 그럼요. 텐데.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쉽고 네. 지난해에도 제가 민주당 인사라 등 가까운 그런 쪽 인사나 언론을 만나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좀 아쉽다. 탄핵을 너무 탄핵하는 거에만 네. 집중하지 말고 탄핵 조사에 먼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내용이 좀 네. 충실해야 되니까. 그 증거를 좀 충실하게 모은 다음에 탄핵을 해야지 이제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뭐 국정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최소한 조사를 좀 충실하게 하고 증거를 모아서 탄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약간 좀 뭔가 쫓기듯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가 이런 이제 저쪽에서 윤석열의 어떤 그 추니 쿠데타 내란 이걸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자꾸 야당 탓을 하잖아요. 예. 야당의 어떤 줄탄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기각이 되면 거 봐라 라고 얘기를 또 사실상 맞지 않는 거지만 예. 선동의 소재로 삼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제가 걱정을 했던 겁니다. 좀 우려스럽죠. 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탄핵 조사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거죠. 네. 네, 그 부분이 있고 향후에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국회는 탄핵 그 권한만 있지 네. 탄핵 조사라든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이 좀 부실해요. 제도가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정비를 통해서 네. 국회가 뭔가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별도의 어떤 조사기구를 더 가지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 수집도 된 다음에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김 변호사 정치에 뜻이 있으시잖아요. 출마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뜻이 있으시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예.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감사원을 국회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안도 있고 네. 국회 내에 별도의 어떤 조사기구, 수사기구 이런 거를 둬야 된다는 안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번엔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네. 저걸로 이제 가보죠. 그 윤석열 석방. 예. 이게 이제 지금 구속 취소, 석방.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석방부터 한번 해보면 사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법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안 하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 네. 이 부분 검찰이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되나?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라고 저는 보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대를 맨 거고 네. 거기에 동조한 게 이제 대검 간부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검 간부들이 다 만장일치로 심우정 총장에 한 거라고 동조했다고 네네. 하니까 그래서 결국 대검이 한 건데 굉장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실 법원이 1차적으로 잘못을 한 거죠. 구속 네. 취소 결정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 즉시항고로 그거를 그 잘못을 시정해야 될 검찰이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위법 사유도 된다. 네.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에 이르는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탄핵소추 사유도 된다고 봅니다. 네. 인용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 충분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수사팀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지금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네. 반대는 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밀어붙이면 수사팀이 반대라는 게 꺾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엔 꺾이죠. 네. 결국엔 꺾이는데 이건 굉장히 중대한 거거든요. 네. 일선에서 지금 이 결과 어떤 혼란이 초래됐냐면 당장 그럼 우리 일선의 검사들, 일선의 판사들이 구속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정립이 안 된 거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서 혼란이 있고 뭐 체포적부심 뭐 기간을 빼줘야 되는지 못 째야 되는지 뭐 구속 실질심사 날로 계산할 건지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 혼란을 정리를 하려면 네. 대법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통일된, 네. 통일된, 그리고 기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즉시항고권을 포기함으로써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걸 초래한 게 누굽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네. 그리고 대검 간부들이죠. 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즉시 항고를 할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건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걸 감수하고 그냥 나의 소신인 것처럼 심우정 검찰청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포기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묻는 방법은 일단은 고발이 있고요. 고발은 이제 어제 야당이 했죠. 네,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 네. 탄핵도 고려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징계가 가능합니다. 우리 다 봤잖아요. 이거 내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네. 윤석열 총장 징계한 거. 네.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되려면은 저는 좀 정권이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틸 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얘기한 걸로 봐가지고는 그렇죠. 사퇴할 의사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정권 바뀔 때까지도 아마 버틸 것이고, 정권 바뀌고 나면은 징계를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제 아까 그런 결정, 뭐 소신인지 결정인지 독단인지 소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예, 네. 검짝에 집어넣는 셈이니까요. 예.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 윤석열을 위해서 한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배경 같은 걸 좀 유추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뭔가 행적이 그렇습니다. 연관돼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그 경호처 비화폰 네. 관련된 그 수색영장, 구속영장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것을 계속 막고 있잖아요. 3번이나. 네.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외에 네. 어떤 비위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윤석열이랑 강하게 동조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검찰총장이. 네. 예, 이게 뭐 그걸로 해서 뭐 위헌 소지가 있네 어쩌고 있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평소에 검찰이 언제부터 그런 위헌을 선제적으로 따졌습니까? 그런 조직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냥 일선 검사들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내부망에도 글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아는 검사들도 아니 최소한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통일된 기준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야 일선 검사들이 뭔가 참고할 만한 어떤 지침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건 뭐냐 네. 지금 지침도 없고 통일된 기준도 없고 네. 이러고 지금 아우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백하게 심우정 총장은 일반적인 검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도 부적절한 짓을 한 거고 네. 그 부적절한 짓을 그럼 왜 했겠습니까?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네.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배경이 이제 아까 비화폰. 그 비화폰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왜 비화폰을 그렇게까지 막는지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근데 그거랑 검찰총장이 지금 비화폰을 받은 흔적이나 이런 정황들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안 나온 거죠,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까봐야 아는데 여기 나온 것들을 보면은 몇 가지 정황은 있습니다. 그 방첩사단과 정보사 간부들이 조사 받을 때 검사가 올 거라고 선관위에 네네. 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몇 명이서 똑같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 그 정성우 뭐 방첩처장인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검찰에서 거잖아요. 올 것이다. 네네.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서 공소장에다가 검찰이 올 것이다라고 안 쓰고 수사기관이 올 것이다라고 바꿨었어요. 네. 이 검찰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게 은폐한 것이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뭔가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럼 없죠. 그 부분은 정성우 처장인가요? 그 방첩사 처장하고 나머지 그 자리에 8명의 대령인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럼 전부 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은 얘기가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검찰이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참고인 진술이거든, 뭐 피의자 진술 조서든 간에 검찰이라고 진술했는데 전부 다 수사기관이라고 써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수사기관으로 다 바꿔졌다. 네. 그럼 또 진술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확인해 봐야죠. 이런 걸 보면 반드시 내란 특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정권 안에서 안 되더라도
정권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예. 내란 특검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반드시 돼야 되고 전 처음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내란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지금 공수처, 네. 경찰, 검찰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뭐 수사권 논란이고 뭐고 막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것도 내란 특검이 출범을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서 출범 못 시키게 만든 최상목, 권한대행 여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책임이 많죠. 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때 예.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를 또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다 물어야 될 물어야죠.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검찰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다 어느 정도 이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어제 이제 그 야당에서 심우정 총장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예. 했는데 이게 정치적 액션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실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공수처였나요? 어디에다? 공수처. 예. 예. 전 공수처를 개인적으로 믿질 않아서 네. 아마 공수처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을 계속 펜딩 시켜 놓으면 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어디선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 바뀌고 나서나 뭐 다른 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할 가능성은 나중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다만 공수처는 지금 사실상 식물 상태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공수처에 뭐 고발을 하고 고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수처가 뭐 체포영장 집행해서 또 구속까지 한 건 뭐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뭐 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첫 번째 이 할 사건의 때는, 혼란에 어떤 그 원초적으로 이렇게 참 처음을 찾아 들어가 보면 저는 공수처라고 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공수처가 좀 그 자기의 어떤 존재감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굉장히 욕심을 내서 이게 사실 그대로 놔뒀으면 잘 흘러왔을 것 같은데 공수처 때문에 많이 꼬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저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꼬였다 생각이 들고 공수처가 여기에 나섰으면 안 됐다고 봐요. 네. 경찰 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했고 네, 그리고 뭐 공수처보다는 그래도 검찰이 수사 개시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당성이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한다면 그냥 그걸 놔뒀어야 됐다. 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경찰과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다 진행시켜 놓은 상황에서 그냥 숟가락 얹겠다고 공수처가 끼어든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네, 숱한 그 수사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수처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걸 알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그런 공수처에다가 윤석열을 이첩하는 결정을 한 거, 또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속 취소 빌미를 제공했고 실제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특수본은 이첩 반대했죠. 예, 그럼요. 네, 그런데 그래서 구속 취소에다 해서 석방 지휘를 하면서 즉시한 걸 포기한 것도 심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심우정이 지금 모든 빌미를 제공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여러 번 했으면 이거는 실수 우연이 아니다. 예, 우연은 아니다. 최소한 이건 어떤 미필적이라도 어떤 네, 고의, 의도된 예, 실수처럼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포장됐고, 그러니까 실수처럼 포장됐지만 예. 의도된 것으로 그렇죠. 볼 수 있다. 아주 철저하게 뭐 치밀하게 계획된 거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의 어떤 의도가 네. 들어간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게 진행이 되면 이 부분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반드시 수사돼야 되고 네, 수사가 돼야 심우정 되죠. 총장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이나 정황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다 수사가 돼요.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네.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동호회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검찰 동호회는 이제 검찰 오비들의 조직입니다. 오비. 예, 검찰을 이 학교라면 현직은 없고요. 예, 동호회는 동문회 같은 예, 네. 동창회 같은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 전부 다 퇴직 검사, 퇴직 수사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그 문자도 받으셨겠네요. 저도 받았어요. 동호회장. 뉴스에 나온 문자 저도 받았어요. 그거는 검찰 동호회장이 동호회 이름으로 그렇게 막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자는 뭐냐면 네. 거기서 오는 문자들은 99%가 이제 회원들 부고 결혼, 네. 예, 경조사 문자입니다. 아니면은 뭐 신년에 뭐 행사를 한다, 어디서 한다, 뭐 이런 안내 문자인데 네. 뜬금없이 이번에 거기서 뭐 윤석열 저기 석방 청원, 석방청원의 탄핵 반대 네. 청원 이런 문자가 오고 석방이 되고 나니까
뭐 성원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뭐 감사드린다 뭐 이런 네. 게 온 거예요. 그냥 네, 네. 원래는 청첩장, 부고장 날라오던 문자에 문자인데, 그 전화번호인데 음. 그래가지고 저도 황당했죠, 굉장히. 네. 그러면 검찰 동호회라는 조직에서는 전반적으로 거기 가입돼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석방을 지지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도 한 번도 그 모임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예,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냥 검찰 퇴직하면 거기 그냥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5만 원 하나 보내면 가입이 돼요. 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데 거기 수뇌부들, 그러니까 집행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전직 검찰총장들이 집행부거든요. 대부분이 다 전직 검찰총장들로. 회장들이 이제 전직 검찰총장들이 회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집행부들도 뭐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이 하고. 네.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저 극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네. 아니, 그 문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도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놀란 것은 우리 검찰 동호회 전체가 어떤 그런 흐름이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예. 그 문자를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연한 거죠. 최소한 그런 걸 보내도 뭐 별로 반발도 없을 거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보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반발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뭐 저도 받아봤는데 굉장히 황당한데 이거 뭘 어디다가 항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전화도 안 받아요. 그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실체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전화가 잘 되지도 않고 뭐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동호회장이 지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라면서요. 예. 그 사람은 윤석열한테 쫓겨난 사람입니다. 맞아요. 윤석열 그때 검찰에 난이 일어나서 그때 앞장선 게 윤석열. 그치, 그때가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이명박이 해서 중수부 폐지한다고 할 때 총장이었고 네, 그 네. 한상대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니 네. 그 밑에 있었던 최재경 중수부장, 예, 윤석열 특수부장. 윤석열 뭐 등등이 네. 총장 사퇴하라고 막 항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석방돼서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한상대라는 사람도 참 배알도 속도 없는 사람이구나. 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이제 윤석열 그 변론 때 보면은 그 정상면 검찰총장이 또 변론한다고 예. 딱 앉아 있고 그것도 이번에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또 그런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저는 검찰 동호회 그리고 검찰이란 집단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국민의 어떤 감정 정서하고 떨어져 있나. 물론 극우 쪽에서는 또 뭐 탄핵 반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큰 흐름에서는 완전히 괴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2의 하나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거에 지금도 뭐 극우 세력 집회 보면은 육사 뭐 동문회 막 이런 데 깃발들 보이잖아요. 네. 옛날에 하나회 시절에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젊은 검사들, 네. 젊은 검찰 출신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석방 얘기했으니까 구속 취소 얘기해 보면 이제 구속 취소는 판사가 했잖아요. 예. 네. 이 판사의 어떤 결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판사의 결정은 이제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또 한 바가 있는데 네. 크게 세 개입니다. 그 네. 판사의 논리는 구속 기간을 저희 날로 계산하면 안 되고 네.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더 짧게 구속 네.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체포 적부심 기간은 또 구속 기간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 그 빼주면 안 된다. 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권 논란. 네. 그겁니다. 근데 이제 법문을 이 사람은 완전히 왜곡을 시켜요. 아니 뭐 인권 보호를 예로 드는데 네, 네. 사실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법원에 서류가 가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네, 되는데 예를 들면 네. 3시간밖에 안 되는데 하루 24시간을 다 빼주면 네. 그만큼 더 오래 구속이 되는 거니까 네, 피고인한 인권 보호에 불리하잖아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과거에 있어 오긴 했어요. 뭐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도. 근데 그렇게 법원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 네. 법에는 날로 날로 돼 돼 있거든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인권 보호를 해서 이걸 시간으로 바꾸고 싶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아무리 인권 보호하고 싶어도 법문이 날로 되어 있으면 네. 못 하는 거죠.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법률을 무시한
법률을 창조한 결정이다. 결정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네, 판사가 네. 뭐 국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보면 과거에 그 무슨 형사법 연구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 할 때 냈던 그 대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그 판사들이 내는 예, 법원 실무제요. 뭐 그런 네. 거에 보면 그 구속 기간 날로 한다라고 돼 있었다라는 그건 거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네. 거예요. 그 그래서- 법조인이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판사한테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규현 판사한테 지규현 판사는 그런 어떤 비판이라는 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 그 결정문 다 보셨죠? 예, 결정문 보고 설명 자료 보셨나요? 다 봤습니다. 설명 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상급심에서 이게 문제된다. 파기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예, 김재규처럼.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결정문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언론 보도 설명 자료는 기자들한테 보도에 참고하려고 나눠주는 자료잖아요. 결정문에는 없는데 맨 마지막에 두 줄에 딱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달리 해석을 했거든요. 그거 질문지에서 봤는데 좋았습니다. 예, 달리 해석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까 그 헌재 얘기하면서 너 할 만큼 해봐라 라고 이렇게 들어주듯이 하고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려고 헌재가 들어주는 모양새니까 예, 예. 소위 말한 반박의 어떤 명분 빌미를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는 유죄 선고를 할 건데, 하고 싶은데. 꼭 맥락으로 보면 네.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구속기간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내가 유죄하더라도 나중에 2심, 3심에서 혹시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 이거를 좀 그렇죠. 차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법 논란, 공수처 네, 수사권 논란인 구속 거죠. 취소를 해서. 근데 지규현 판사는 뭐 이제 결정문만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어떤 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소심한 사람 같아요. 네. 상당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판사들의 특징이 사실 그래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자기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지는 거, 뒤집히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예, 사실은 그 뒤집힌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뭐 인사 불이익 받고 뭐 벌점 받고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근데 판사들이 자기 상급심에서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그걸 다 찾아봐요. 자기 판결들이. 그러겠죠. 예. 근데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지만 그냥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 네.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심해서 그래. 소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네.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참 더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단 있는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음. 꼼꼼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이 꼼꼼해지는 건 장점인데 네. 강단 있는 결정을 못 하는 게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 사건에서 네. 그렇게 강단 있게 판결을 못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네. 뭐 날로 계산하고 때로 계산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고 틀렸지만 그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서는 결정문에서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판단을 안 했죠. 판단 안 했어요. 네네. 근데 그 판단을 하라고 있는 직업이 판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1심 판사가 네.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2심이나 3심에 물어봅니까? 그런 절차는 네, 없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네. 예, 1심 판사는 자기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네.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결론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2심과 3심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예요. 네. 1심 판사가 판단 못하겠다고 못하겠으니까 2심이나 3심에 물어봐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규현 판사가. 네.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재판이 이제 아직 거기도 보면 결정문 보면 재판이 막 시작하려는 단계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러면 위법이 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결국은 재판에서 따져야 될 문제하고 지금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당장의 결정이니까 우선은 유보해 놓고 당신들 의견을 내가 충분히 감안했어. 이런 취지 그것도 그런 아닐까 취지, 싶은 생각도 들어. 이해는 되는데 네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재판이잖아요. 네. 예,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도 재판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런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로 해가지고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네. 결론을 지어야지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석방시킨다? 이건 그- 비겁한 그래서 결정이죠. 뭐 하여튼 저는 이제 그 결정문과 설명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얘기하고 싶은 바는 그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나는 이게 상급심에 가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이 취지로 이렇게 읽혔고, 뭐 실제는 이제 구속 기간 문제 도과했다라는 거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한 이유는 그게 직접적인 이유인데, 진짜 말하고자 한 바는 두 번째 그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문과 보도 설명 자료가 달라서 저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설명 자료에 그것만 써놓는 것도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것도 결정문에서 맨 마지막 예, 아래에 결정문에서 있더라고요. 그거를 써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 없다라고 명확한 네.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하여튼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문맥만 보면 저는 주기현 파트너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겠죠. 네. 정말 뭐 부정선거론 이런 거에 심취해가 완전히 헷가닥한 그런 판사가 아니라면 네. 이거는 100% 유죄라고 저는 보고, 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위법이 중대하냐 위법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만 되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공수처 수사권도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급심이나 이렇게 급심이 올라갈수록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예, 있기는 한데 그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공수처는 사실 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좀 재밌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 자, 윤석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석방되고 나오면서 굉장히 그걸 보고 충격받은 사람도 있고 놀란 사람도 있고 뭐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그럼요. 있었을 것 같은데,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손을 들고 나오고 의기양양해하는 표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충격 있었고, 그런데 재구속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잠깐 정신 멀쩡하게 돌아온다고, 불이 꺼지기 전에 제가 잠깐 빛나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구속이 될 것이고 실형이 나올 거고 하면은 저는 100%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나와 있을 때 많이 즐기시라. 네. 많이 못 먹던 술도 많이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김치찌개 많이 해 먹고 네. 즐기고 있어라. 네. 예. 앞으로 영원히 못 먹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거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야당에서 사면 방지할 반응자는 그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발의해 뒀잖아요. 예.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못 네.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저께 이제 여권 관계자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기는 그랬다고 그래요. 직무 복귀에 대비해서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많이 하라 하십시오. 예.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밑에서 전부 이렇게 탄핵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온갖 지금 가짜 뉴스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각하될 거다. 헌재에서 4대 4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딱 보면 가짜 뉴스인 게 보이는 것이, 헌재에서 각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예, 각하는 뭔가 소송 요건이 불비했을 네. 때 각하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혹시 뭐 지금 뭐 이번에 공수처 논란이나 이런 걸 빌미 삼아 네. 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뭐 막 네. 이런 식으로 불법 구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논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그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지 네, 각하 사유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각하는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뭐 4대 4 각하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명백한 가짜 뉴스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기각 뭐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머릿속이 누구랑 비슷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네. 그 리트머스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최재형 전 네. 감사원장 전 국회의원이에요. 네. 이 사람하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머릿속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최재형 보십시오. 탄핵 무조건 됐거든요. 탄핵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김 변호사는 8대0 예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방심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네. 우리는 전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탄핵 파면 될 때까지 결집해야 되고 목소리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됩니다만은 네, 예,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자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라는 거는 증거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포고령이 정말 유연적이라는 건 법률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탄핵이죠. 탄핵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탄핵에 반대를 했다 하면 이거는 윤석열의 어떤 탄핵에 반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해야만 그게 탄핵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8대0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고 뭐 여기에서 이상한 결론을 낸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전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가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내전 상태가 될 것이고 뭐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 변호하는 법률가들은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예. 그럼 뭐 법비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과거에도 있었죠. 유신 헌법을 만든 김기춘이라든가, 네. 뭐 이제 일제 침략이랑 그 병합에 협조한 그런 사람들인데 거의 네. 그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네. 들어보면. 음. 뭐 우리나라 사람 절반을 지금 중국인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변호사 법률가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네. 분들이 그런 주장을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분들은 이제 법률가이기 이전에 좀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다. 저는 이제 좀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윤석열 이제 만약에 한번 구속이 취소가 되면 그 같은 사유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하죠. 아, 그게 지금 이제 수사 과정하고 재판 과정이 달라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재판 과정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용 안 되고 지금 지기현 판사가 네. 구속 취소한 재판부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갖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직권 구속할 수 있다 예, 예. 이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만 근데 할수 이게 있다는 만약에 거죠. 선동행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공범 내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비화폰을 관리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직권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지금도 사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네.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있는 있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속 사유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네. 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구속하는 이제 다른 죄로. 네, 다른 죄로 하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명태균 씨 변호인 네. 맡고 계시는데 이미 공천 개입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예, 되어 예, 있잖아요. 예, 예. 녹취록들, 그렇습니다. 녹음 테이프, 네. 육성으로도 나왔고. 네. 근데 이건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뭐 약간 뭐 파면 이후로 몰라요. 좀 예, 아마 미뤄지나요? 파면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유로 윤석열을 구속하려고 하면은 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데 예. 파면이 되면 뭐 그냥 저 가능하다. 내란 외환죄만 지금 할 수 있고 나머지 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파면이 되고 나면은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선 이제 그 수사를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주로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하고 아. 달리 그건 지금 하는 거죠? 명태균 다르죠. 사건. 그러니까 창원지검에 설치되어 있던 그 수사팀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옮겨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홍준표 시장은 또 대구지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파면이 되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그거를 전체를 윤석열 수사본부로 이렇게 확대 개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다른 사건이긴 사건이어가지고 하죠. 네. 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네. 거기에 이제 보강하는 식으로 하겠죠. 네. 네. 그럼 윤석열이 만약에 그 사건으로 수사가 되면 당연히 김건희 씨까지 그 수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럼 윤석열은 내란죄로 뭐 어떤 수감될 수 있고 예, 김건희 씨도 지금 수사 받으면 예. 무사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파면이 되고 나면 네. 예, 윤석열이 자연인이 되면은 직위원 무장판사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네. 예, 대통령 지위에서 벗어나서 백수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훨씬 더 커지는 커지죠. 겁니다. 네, 네. 예, 그럼 당연히 다시 구속해야죠.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면 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구속 취소하면서 잘못된 논리나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본인 스스로 엎질른 물을 다시 주워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명태균 씨 변호사를 맡고 있죠. 아, 저는 강혜경 씨. 죄송합니다. 강혜경 씨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의 내란죄가 내란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랬을 것 같고 아마도 저는 그랬더라면 예.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사건을 검찰이 예. 그냥 불기소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사건도 그냥 뭐 묻어버렸을 거다. 묻어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녹취록을 깔려고 했잖아요. 예. 네. 그 녹취록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걸 덮을 수 도이치 있을까요?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에서는 녹취록 없었나요? 심지어 거기는 영상까지 있었는데 네. 불기소 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야, 윤석열의 녹취록 그거 있잖아요.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모른다고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요. 정진석인 줄 알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공관위원장 윤석열한테 얘기할게라고 이렇게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결국은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되면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파면이 돼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검찰은 더 악착같이 하겠죠.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적폐 수사를 보면은 그 예를 보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게 두는 게 저는 적절한 것인가 하는 네. 예,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검찰 그렇게 한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초창기에 가만 놔둔 결과 윤석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윤석열 괴물이 탄생한 예,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수사해서 다 구속하기 시작하면 또 윤석열 같은 스타 검사가 나올 거예요. 검찰 내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국민들은 또 그런 사람을 정의로운 검사라고 지켜 세울 거고요. 네. 이게 반복되는 게 맞나 음. 하는 일단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특검으로 해야죠, 뭐 그럼. 그렇죠. 특검으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은 이런 수사 때문에 검찰 개혁을 늦춘다. 네. 예, 이런 이제 바보 같은 결정을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이건 질문에는 없었는데 원래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개혁은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기소청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이제 흔히 사실 저는 좀 머리가 복잡해요. 네. 흔히 말하는 뭐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는 기소청으로만 기소기관으로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에 대해서는 어떤 기구를 네. 구성을 해가지고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수사 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에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근데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한 네,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은 기소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은 네. 경찰 통제가 안 돼요. 음, 경찰이 마음대로 그냥 수사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건을 묻어버리고 싶으면. 경찰이 또 비대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경찰이 그러면 상황이 사건을 될 수 수사를 있죠. 제대로 안 하고 사건을 묻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경찰을 통제하는 거는 검찰을 통해서 하고 검찰이 해야죠. 검찰을 또 견제하는 거는 공수처나 예, 이런 기관들 또 그렇습니다. 하나의 네. 어떤 그 견제하는 예, 기관을 통해서 하자 이런 취지 예,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도 이 검찰 개혁 논의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공수처가 지금 사실상 식물 상태잖아요. 검찰 견제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수처를 어떻게 좀 이걸 개혁을 할 거냐. 그것도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공수처 능력, 역량 이게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게 국민들도 알게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공수처를 지원을 해야 될까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까요? 공수처를 제일 폐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검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검찰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기회에 없애버리자. 무능을 빌미로 해서. 근데 그건 좀 맞지 않아요. 예, 공수처, 검찰 견제기관은 있어야 됩니다. 네. 공수처의 문제는 무능하다는 거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필요합니다. 네. 무능할 뿐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줘야죠. 네.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근데 이제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뭐냐면 조직을 더 키워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람을 늘려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수처는 또 그 뭐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공수처가 제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고 싶은 기관이 일단 되어야 돼요. 네. 우수한 검사나 수사관들이 가고 싶은 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은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한 건데 뭐 대통령부터 장차관 뭐 뭐 자치단체장 뭐 이런 사람까지 다 수사 대상으로 나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뭐 당위성은 없어요. 그런 건 검찰이 해도 되고 경찰이 해도 됩니다. 네. 특검이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본래 목적이었던 판검사 정도로 축소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판검사, 네. 고위경찰 네, 뭐 판검사, 이런. 고위 경찰만 수사를 네. 해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예.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확대시키지 않고 선택적으로 수사를 딱 그 그렇습니다. 대상을 좁혀준다 이런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전문화하고 집중하는 게 좋을 수 있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니 이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모순점들도 많이 드러난 거잖아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하다 보니까 또 내란죄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수사권 있냐 없냐 이 위법성 논란을 겪는 것도 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혼란이 온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예. 제일 먼저 제기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부 체크 그 유명한 삼부 체크 그렇습니다. 멋진 저희 해병이 해병. 멋쟁 해병 네, 그 대화방을 공개를 하시면서 나온 게 삼부 체크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골프장 삼부다라고 저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이복경 금감원장이 그 삼부토건 대주주들이 한 몇 개 계좌죠? 한 100, 한 뭐 예. 수백 개 계좌인가 해서 거기서 100억, 수백억 거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삼부 체크라는 그 대화방에 나온 직후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가 조작하고 연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심증으로는 이미 그 사람들 다 여기 엮여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 멋쟁해병에서 제가 그거를 폭로를 한 것은 임성근 구명로비 네네.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거기서 삼부 체크하고가 삼부 토건, 그 사람들 삼부 토건 얘기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삼부 토건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당시에 네. 임성근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보를 한 건데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번에 이제 그 일단이 드러난 건데 철저하게 수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사실 금감원은 그게 작년에 제가 했으니까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분석이 다 끝나고 사실 검찰 수사하고 지금 기소까지 됐어야지 그렇죠. 맞는 시간인데 네.
아직까지도 계좌 분석만 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금감원에서 뭉개려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뭉개려다가 지금 이제 예. 윤석열이 꼬꾸라지는 듯 하니까 그렇죠. 아, 이제 저 슬슬 양다리 걸쳐 놓은 예, 거잖아요. 슬슬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이것도 전모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할 것처럼 지금 운만 띄우는 맞아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민주당 의원한테 만나자고 했었답니다. 네. 요건으로 그저께요. 어젠가 그저께. 뭐 자료를 주려고 했다는 그래서 건가요?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겠죠. 근데 네. 윤석열이 석방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만남을 취소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 진짜 재밌네요. 이 그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못 그러니까 봤네요. 이거 참 좀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판이 음. 지금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기관, 조사기관의 어떤 사명 이런 거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전부 다 지금 자기 보신주의, 권력 그렇죠. 추종 이런 걸로 지금 나라가 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복현은 윤석열의 뭐 좌동훈 우복현 할 정도로 그 윤석열의 굉장히 최측근 윤석열 사단의 핵심 검사로 꼽혔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권력 추가 기운 것 같으니까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을 이제야 이제 넌지시 예. 그 주가 조작 문제를 좀 제기를 했다가 다시 또 석방됐다니까. 석방되니까 네. 다시 그냥 없던 일로 취소시킨 그 추한 겁니다, 진짜. 엄청 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 중에 그 당시 3부 체크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쭉 맞춰보니까 이거 주가 조작이네 예. 라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조금 상기시켜 보면 그 멋쟁 해병 대화방에 3부 체크라고 나온 게 5월 14일이고 5월 15일 날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 방문하고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획 발표하고 7월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3부 토건의 주가가 엄청 띄운 거잖아요. 1,000원에서 5,500원까지 뛰죠. 그럼 5배, 6배가 뛴 예. 건데 이걸 이제 그 띄었을 때 팔아가지고 100억대 이상 챙겼다라는 게 지금 예. 이복현 원장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재건 사업하고 이거는 권력 핵심 윤석열 김건희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3부 토건이 거기에 낀 것 자체가 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럼 100% 권력이 개입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입했는데 이게 정보만 준 거냐 아니면 실제 주가 조작 세력의 축이냐. 그럴 리가 있습니다. 정보만 줄 리가 있습니까? 이게 자기들이 아무 이득도 얻을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는 하는데 정보를 주고 뭔가 이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면 스스로가 주가 조작 세력에 돼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주도한 둘 거냐. 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패밀리들은 과거 한 10년 전 이전부터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예, 윤석열, 김건희도 거기에 껴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편 같은 공범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주가 조작 세력과. 예. 네. 그럼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획 발표 이런 것들이 그 호재의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주가 띄우기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도 그 공범이고 함께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예. 그 세력이 어떻게 그러면 3부를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끼워 넣고 뭐 윤석열을 우크라이나 방문하게 만들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세력이. 윤석열, 김건희가 같은 패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같은 패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주가 조작 계획 하에서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든가 이거를 계획을 한 거냐 아니면 이걸 할 예정인데 그 호재로 삼아서 그걸 주가를 띄운 거냐. 그거는 뭐 알 수 없는데 네. 어느 쪽이어도 저는 상관없지 않나요? 그냥 뭐 원래 있었던 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3부 토건을 끼워 넣든 네. 아니면 3부 토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만들어내든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근데 같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이게 권력형 비리 어떤 권력형 비리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3부는 절대 해외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회사인데 네. 그거를 거기에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이거는
오래 깜빵에서 살아야 되는 권력형 비리가. 이거는 지금 수사가 이제 새로 전개가 되면은 금감원이 고발을 하면 수사가 새로 이제 전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금감원 조사 중인데 뭐 이게 빨리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파면되면 좀 빨리 뭐 그럴 속도가 수도 빨라지지 않을까요? 있겠습니다만은 예. 음.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이면 금감원이 혼자 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금융범죄 합동수사부 거기서 이제 금감원이랑 합동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서 빨리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거의 보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식의 윤석열,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사업 내지는 우크라이나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그런 어떤 그 재료 아니면 그 계획까지 주가 조작에 포함시켜서 플랜을 짰다면 예, 이거는 뭐 남부지검에서 맡길 일이 아니라 당연히 특검을 하는 게 제일 특검을 좋죠. 해야죠. 예, 네. 근데 이제 특검은 정권 교체가 돼야지 아마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네. 예, 그게 아니라면 네. 예, 패스트 트랙 하는 게 낫다. 우선 남부지검에 수사하고 수사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든 해야죠.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정도 다 준비된 질문들 다 드린 것 같고 예. 혹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본 얘기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까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네. 오늘 안 그래도 저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왔어요. 예, 주체는 이제 저희 서울시립대 차성환 교수님하고 이제 김정환 변호사께서 네. 하는데 거기에 저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불임명한 거를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을 하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 취소도 같이 많이 다루어졌어요. 네. 그 인터뷰를 하면서 빨리 검찰이 지금이라도 항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보통 항고. 보통 항고도 네. 즉시 항고도.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심우정 총장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초래되는 실무의 혼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우정 총장이 범죄를 저지른 거라 볼 수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 기간 7일인데 네.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석방 지휘를 한 거죠. 그 7일간의 어떤 그 항고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직 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다면 즉시 항고가 가능하거든요. 즉시 네. 항고를 해야 되고 보통 항고도 해야 되고요. 네. 보통 항고는 7일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 해서 혼란을 빨리 정리해 줘야 이 된다. 혼란을 정리하고 이제 위법을 시정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지금 판사 검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요거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모아주셔야 네. 예, 이게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모은다는 거는 지금 검찰에 빨리 항고하라는 걸 촉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심우정 총장도 이 방송 좀 듣고 빨리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어제 얘기한 걸로 봐가지고는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그럴 생각 않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만약에 탄핵 파면이 되면 윤석열 파면이 되면 한 번 더 나와서 해설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필연이겠죠. 네. 당연히 될 겁니다. 네, 당연히 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네.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